2030년까지 강원도청 신청사 예정지 일대에 신도시를 만드는 행정복합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9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사업성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정가직설에서 관련 문제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재웅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의원 그리고 박대현 국민의힘 강원도 의원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부지로는 한 100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여기 이제 도청사가 한 10만 제곱미터 되고 그리고 상업시설이나 행정기관이 이제 다 같이 들어오는 행정복합타운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배경에서 추진이 됐는지 먼저 박대현 의원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주제지 고을리 일대 조성되는 신청사 개발 행정복합타운은 총 9,030억 예산이 소요되고 2028년도에 착공하여 2031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복합타운이 탄생되게 된 배경은 1957년에 조성된 현 청사의 안전성 문제가 비롯되면서 강원도청사의 신축의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고 기본계획 수립과 그리고 안전진단이 현 신관과 본관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D등급을 맞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와 강원도도 신청사 계획이 필요성을 지금 인지해 왔고 그래서 캠프 진행이 되고 캠프 페이지로 원래 이전을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졸속 행정이라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의회와의 소통의 부재의 문제 그리고 원래 미군 공여지 반환 사업으로 시민분들께 공원으로 반환하고자 하는 합의가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점에 있어서 우리 현 도정이 들어오고 이 사업에 다시 재검토하면서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을 하기로 다시 재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예, 정재웅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 추진 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 사업은 이 장기간의 고민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닙니다. 도청사 이전 신축 부지가 고은리로 결정되면서 급조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청사 주변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함께 이전해서 타운을 만들고 또 신도시를 조성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도청사 이전 신축 비용 조달 계획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빚을 내서 하는 행정복합타운 사업은 도재정, 또 중도관광지 개발, 국내외 경기,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도청사 이전 사업하고 이 행정복합타운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예. 그 전에 이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봤을 때 도청 이전하면서 이제 타운 개념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잘 안 그렇죠.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성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긴 하죠. 우려의 시선들이 많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사업이 10년 차입니다. 올해. 네. 근데 신도시 인구 10만 명을 목표했는데 2만 명밖에 유입이 안 됐어요. 상가 공실률도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허허 벌판으로다 엄두도 못 내고 많은 문제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도정 질문에서도 제가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행정복합타운 사업에 새로운 인구 유입 요인 분석을 했는가 또 반영을 했는가를 물었는데 네.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졸속 탁상공론의 행정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고요. 원주 혁신도시라든가 기업도시하고는 전혀 다른 경우의 사업입니다. 춘천시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이런 원도심의 황폐화 또 이 강원개발공사의 땅 장사로 이후에 벌어지는 건축 분양의 부실로 이어질 무책임만 남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에 대해서 박대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재웅 의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은 경북도청과 충남도청은 애초에 근본적으로 강원도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 충남도청 같은 경우는 예산과 홍성으로 이전한 도청 사례이고 대전에서 그리고 네. 경북도청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안동 예천으로 이전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의 지지부진하는 평가는 왜 이런 상황이 있냐면은 충남과 경북도청은 기존 지역 간의 거리가 이전 간의 거리가 100km가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사업비 역시 우리 도의 2배가 넘는 각각 2조 1천억, 2조 5천억에 달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그 두 지역의 경우
기존의 지역과 지역 간의 행정구역이 복합하고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리스크를 말씀 이제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상캐스터님이 내일 비가 온다고 예보를 해주면 우리가 우산을 챙겨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대안을 해야 될 리스크는 이미 이 리스크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는 대안이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리스크는 마른 하늘에 갑자기 소나기가 치는 리스크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해 주신 원주의 혁신도시랑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원주 혁신도시도 원주의 원도심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유지했던 우리 강원도와 그 행정의 행정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업 자체, 이 도청 이청사 같은 경우는 다른 기초단체 같은 게 특히 화천군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간청리 동서고속과 철도 역사가 생기는 곳에 10만 평 정도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예. 춘천시는 이 청사 이전을 통해서 앞으로 춘천시 인구와 강원도 인구 유입의 확장성을 나아가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이 이제 한 9천억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들 수도 있겠죠. 시간이 네, 지나면. 예. 그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재원 조달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는 단계적 이전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단계적 이전은 먼저 도청과 의회가 이전을 하고 그 추후에 춘천지방법원, 검찰청, 공공기관 이전하면 마지막으로는 자녀단지가 다각적으로 이전하는 검토의 병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행정복합타운의 계획은 전적으로 강원도 독자적인 판단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쳤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마쳤으면서 우리 도와 강원개발공사가 사업 수행을 능력할 수 있는 인정을 충분히 받았으며 예.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더라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628억의 흑자를 남길 것이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예. 네. 재원 조달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지적하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주택공사도 이 채산성이 없다고 포기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청사 이전 신축 사업하고 행정복합타운 개발 사업하고는 별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3천억이 넘는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 강원개발공사가 7,200억 원의 부채를 내서 재원 조달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문제는 빚을 내는 재원 조달의 문제보다도 98%가 넘는 땅을 분양해야 된다. 그리고 법원 검찰이 기한 내에 입주해야 된다. 이게 사업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 전제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겠는가가 일단은 의문이고요. 예. 또 토지 분양의 성공과 건축 분양의 정상적 진행이 계획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누적되는 비용을 강원도가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복합타운 사업이 아니라 이런 우려들 때문에 이 불행 복합타운이 될 것이다. 예.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나 도의회에서 이 사업은 정말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되는 네.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 계속 논란이 되고 또 토의가 될 텐데 또 그때마다 두 분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